안녕하십니까? 심장혈관 전문의 박민준입니다.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오르는 경험,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웃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을 때,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어쩌면 남은 인생의 건강 로드맵을 새로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제 나이 55세 때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황급히 달려와 심전도를 검사했고, 그들의 굳어진 표정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박 선생님, 심장혈관이 70% 이상 막혔습니다. 고지혈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희미한 천장등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내가 평소 무엇을 어떻게 먹었기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퇴원 후, 저는 제 식탁에서 단 3가지 음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혈압약마저 끊을 수 있었습니다. 73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뛰어놀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값비싼 영양제나 신비한 약초에 기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에 해로운 3가지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지금 당장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그 음식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기에 이토록 우리 심장에 위협적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해로운 음식을 계속 섭취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안타깝게도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약물은 이미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느 정도 낮춰줄 수는 있지만 매일같이 해로운 음식을 통해 혈관이 손상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는 마치 구멍난 배에서 계속 물을 퍼내면서도 정작 구멍은 막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구명조끼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심코 사드시는 간편식,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다는 특정 식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기름진 외식 메뉴들. 이러한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심장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독성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속에 그 위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고른 과자 한 봉지. 오늘 아침 커피에 넣은 하얀색 프림.
점심으로 드신 달콤한 도넛.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 기능을 조금씩 저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식단에서 제외해야 할 최악의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이 해로운 지방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자, 빵, 패스트푸드, 마가린, 커피 프림 등 수많은 가공식품 속에 트랜스 지방이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김하나 어르신은 매일 오후 즐겨보시는 드라마 시간마다 과자 한 봉지를 드시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냥 입 심심풀이로 먹는 작은 과자인데 이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라며 웃어넘기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김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수술실로 향하기 직전,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저 과자 한 봉지였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트랜스 지방은 왜 이토록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일까요? 일반적인 지방과 달리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속 혈관벽을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탄력을 잃고 경직된 혈관은 쉽게 손상되고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 혈액 내 나쁜 셀들 콜레스테롤 수치는 급격히 높이는 반면 좋은 해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낮춘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주 적은 양, 예를 들어 새끼 손톱만큼의 트랜스 지방만 섭취해도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은 과자 한두 봉지, 도넛 한 개, 혹은 프림을 넣은 커피 2잔 정도면 쉽게 초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드시는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까요? 다음은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트랜스 지방 고위험 식품군입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빵에 발라 드시는 그 부드러운 질감의 노란색 꽃의 유지류가 바로 트랜스 지방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버터보다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자와 비스킷, 바삭바삭한 식감 때문에 즐겨 찾으시나요? 그 매력적인 식감 뒤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길고 잘 상하지 않는 제품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 프림, 커피에 넣어 드시는 그 하얀 가루가 바로 트랜스 지방의 또 다른 온상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타서 드시는 그 한 스푼이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튀김 음식, 치킨, 감자튀김 등 대부분의 튀김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튀김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트랜스 지방 함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넛과 케이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뒤에 숨겨진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긴 빵이나 케이크류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및 도시락,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음식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일부 편의점 식품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기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간편식을 더욱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간편함 뒤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자도, 빵도 모두 끊고 굶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은 바로 대체입니다. 마가린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소량 빵에 곁들여 보세요. 과자 대신 신선한 견과류 한 줌을 건강 간식으로 선택하세요. 커피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사용해 보세요.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찐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도넛의 달콤함이 그립다면? 삶은 고구마 한 개로 건강한 단맛을 즐겨보세요. 편의점 음식보다는 집에서 간단히 준비한 도시락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앞서 언급했던 김하나 어르신도 이렇게 식단을 바꾸신 후 불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감소했고 그토록 괴롭히던 가슴 통증과 숨가쁨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바꿨을 텐데. 괜히 수술까지 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해로운 지방 성분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내려놓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첫 번째 해로운 음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섭취하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독소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음식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더욱 교활한 독소는 바로 숨은 당분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흔히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음식들 속에 예상치 못하게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요거트, 과일 주스, 곡물 시리얼, 건강 음료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이소라 어르신의 경우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매일 아침 과일맛 요거트와 시리얼을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과일 주스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값비싼 유기농 제품들로만 골라 보내드린 것이었죠. 그런데 3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이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혈당 수치까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당혹감과 속상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저는 가족들이 사다 준 비싸고 좋은 유기농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몸이 더 나빠진 걸까요? 충격적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숨은 당분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지금 당장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생성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몸에 지방이 쉽게 쌓이고 동시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간이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속에 과연 얼마나 많은 당분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일 맛 요거트 1컵, 약 150g, 에는 일반 밥숟가락으로 약 3-4스푼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콜릿바 한두 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시판 과일 주스 한 잔, 약 200ml, 에는 밥숟가락으로 무려 5에서 7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 한 그릇, 약 3040g, 에는 적게는 23스푼에서 많게는 7-8스푼까지 설탕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자 한 봉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놀라 바 한 개에는 약 3-4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간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콜릿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 한 병, 약 500ml, 에는 밥숟가락으로 약 5에서 7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료가 실제로는 설탕 폭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 지방 함량을 줄이는 대신 맛을 내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 한두 스푼에 이미 상당량의 당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설탕, 천연당 함유, 천연 감미료 사용과 같은 광고 문구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당, 과당, 자당, 메가당, 농축 과일즙, 꿀, 메이플 시럽 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서는 당분으로 작용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그 본질은 같습니다. 심지어 플레인 요거트라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플레인 요거트에도 생각보다 많은 유당, 우유 자체의 당, 외에 추가당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류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소라 어르신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다음과 같이 바꾸셨습니다. 과일 맛 요거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직접 썰은 신선한 과일을 소량 곁들여 드셨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주스로 만들지 않고 통째로 드셨습니다. 시리얼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 약간의 현미밥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온 음료 대신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시거나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달콤한 차 대신 무가당 녹차나 허브차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혈당 수치 또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겁마. 왜 비싼 건강식품 안 드시고 그래요? 하며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건강이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보고 딸아이도 저와 함께 식단을 바꾸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당분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마치 담배나 술처럼 말입니다. 처음 당분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에서 일시적인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피로감, 짜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만 잘 견디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당분에 대한 갈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변하면서 가공식품의 인공적인 단맛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본연의 은은한 단맛을 더욱 잘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 찬장과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숨은 당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노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식품 포장지 뒷면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짜 건강한 식품으로 식탁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분명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2가지 해로운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은 더욱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맛있다고 즐겨 먹어왔으며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음식이 우리 심장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어쩌면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가장 맛있기에 더욱 위험한 적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삼겹살, 갈비, 진한 국물의 곰탕이나 설렁탕, 고소한 내장탕, 버터에 볶은 계란밥.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음식들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최지훈 어르신은 7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은 버터에 계란을 볶은 밥, 점심은 곰탕, 저녁은 삼겹살을 즐겨 드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내가 평생 이렇게 먹으면서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소. 나이가 들면 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그런 거지. 뭘 그리 유난스럽게 굴 필요 있겠소. 그러나 한 달 뒤 최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의 약 3분의 1이 손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계단 10개를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몸이 되셨습니다. 왜 동물성 지방이 이토록 심혈관 건강에 위험한 것일까요?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콜레스테롤과 음식으로 직접 섭취된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어가니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가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는 콜레스테롤이 더욱 쉽게 달라붙어 죽상경화반이라는 혈전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동물성 지방은 혈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부위에 기름때가 더 잘 끼도록 만드는 이중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동물성 지방 섭취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비교적 원활했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음식이 나이가 들어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미 혈관이 어느 정도 노화되어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물성 지방 섭취로 인해 추가적인 혈관 협착이 발생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삼겹살, 갈비, 목살 등 기름기가 많은 붉은 육류, 눈으로 보기에도 기름이 많은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1인분, 약 200g, 에는 하루 권장 포화지방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삼겹살 한 끼 식사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포화지방을 대부분 섭취하는 셈입니다. 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등 진한 국물 요리,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콜라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일부는 맞지만 그 뽀얀 색의 상당 부분은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특히 식었을 때 하얗게 굳는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곰탕 한 그릇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버터, 생크림, 치즈 등 유제품 역시 동물성 지방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물론 적당량의 유제품은 칼슘 등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버터 한 스푼, 케이크에 사용되는 생크림 등에는 상당한 양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아침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즐겨 드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장탕, 순댓국, 곱창, 막창 등 내장 요리, 내장 부위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소의 간이나 대창, 곱창 등에는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내장 100g 섭취만으로도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튀긴 생선, 새우튀김 등 생선 자체는 오메가-3 지방산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튀김옷과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생선의 건강상 이점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고 오히려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을 평생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빈도를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고 건강한 대체 식품을 찾는 것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대신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살, 뒷다리살, 안심 또는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껍질 제거 등으로 바꿔보세요. 눈에 보이는 기름은 최대한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탕이나 설렁탕 국물이 뽀얗게 보인다면 국물을 차게 식힌 후 위에 뜬 기름을 완전히 걷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맑은 된장국이나 청국장, 채소 수프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버터나 마가린을 사용하는 요리 대신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소량 사용하세요.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동물성 지방보다 혈관 건강에 부담이 적습니다. 내장 요리 섭취 빈도를 줄이고 대신 두부, 콩류, 버섯 등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거의 없으면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박서연 어르신은 67세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네 나이에 뭘 바꿔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시오 라며 강하게 저항하셨지만 손주들의 간곡한 설득에 조금씩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를 드시고
곰탕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맑은 국물만 드셨으며 기름진 볶음 반찬 대신 나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복용하시던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평소 괴롭히던 무릎 통증까지 완화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음식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하고 같이 공원 산책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진짜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이라 선뜻 포기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한 끼 식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을 통증과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노력으로 손주 결혼식에서 함께 춤을 출 수도 있고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심장을 위협하는 3가지 해로운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드리는 식단은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거나 맛없는 식단이 아닙니다. 맛있게 즐기면서도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식사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해로운 음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트랜스 지방, 숨은 당분, 그리고 동물성 지방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우리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독약들을 해독제로 바꿀 차례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위험한 아침 식사 예시. 흰쌀밥에 기름으로 부친 계란 프라이. 가공 소시지 몇 조각. 설탕을 듬뿍 넣은 달콤한 믹스 커피. 이러한 아침 식사는 동맥경화를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소시지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조리 시 사용되는 기름으로 인해 콜레스테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달콤한 커피는 그야말로 설탕 폭탄입니다. 이런 아침 식사를 매일 반복한다면 심장에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예시. 현미밥 반 공기. 삶은 계란 한 알. 맑은 콩나물국. 조미하지 않은 김. 현미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삶은 계란은 기름에 튀기거나 부친 것보다 훨씬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나물국은 나트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는 훌륭한 해독 식품입니다. 이러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적어도 점심 식사 시간까지는 여러분의 혈관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강미나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런 아침 식사로는 도저히 힘이 안 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어르신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원장님, 오히려 예전보다 속도 편하고 점심때까지 든든해서 오후에 졸리는 것도 훨씬 덜해요. 점심 식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위험한 점심 식사 예시, 자장면에 탕수육, 그리고 탄산음료. 이 조합은 트랜스 지방, 숨은 당분, 동물성 지방의 3중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장면의 면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소스에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된 기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탕수육은 이름 그대로 당분과 기름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에 달콤한 탄산음료까지 더해진다면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점심 식사 예시, 잡곡밥에 된장찌개, 두부조림,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 잡곡밥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나물 반찬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포만감은 높이면서 혈관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는 완벽한 한 끼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도 건강하게 바꿔봅시다. 위험한 저녁 식사 예시,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얼큰하고 기름진 찌개. 이것은 혈관 건강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의 포화지방은 혈관 내벽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어 콜레스테롤 대사를 방해합니다. 기름지고 짠 찌개에는 나트륨과 동물성 지방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밤새 여러분의 혈관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 예시, 현미밥에 등푸른 생선구이, 고등어, 꽁치 등 다양한 나물 반찬, 그리고 맑은 된장국이나 채소국.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물 반찬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맑은 국은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저녁 식사를 하시면 밤새 여러분의 몸은 편안하게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식도 중요합니다. 위험한 간식 예시, 과자, 케이크, 사탕, 달콤한 음료수. 이러한 간식들은 공복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를 느끼고 더 많은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간식 예시, 신선한 제철 과일 한 조각, 사과 반 개, 귤 한 개 등.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소량의 견과류, 아몬드 57알, 호두 12알. 이러한 간식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특히 견과류는 적당량 섭취 시 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단 변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앞서 언급된 강미나 어르신은 제가 제안드린 건강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며 불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2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어르신의 식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상하게 입맛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전에 즐겨 먹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느끼해서 먹기가 싫어요. 오히려 담백한 나물이나 채소가 더 맛있게 느껴진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복용하시던 고지혈증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의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얼굴에 붓기가 빠졌으며 눈빛마저 맑아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르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즐거운 식사는 불과 5분에서 10분 남짓이지만 몸이 건강해지는 식사는 남은 50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맛있는 즐거움을 위해 50년의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건강식단이 처음에는 다소 맛이 없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맛에 적응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면 새로운 식단이 오히려 더 맛있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식단에 적응한 후에는 예전에 즐겨 먹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맛이 너무 짜거나 느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삼겹살 대신 생선구이를, 기름진 찌개 대신 맑은 된장국을,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해 보십시오. 단 한 끼. 딱 한 끼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혁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식단 변화와 함께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매일 단 5분의 투자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여기에 매일 단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더 투자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보다 빠르고 부작용 없는 기적의 5분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넓은 공간 없이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나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숨도 차는데 무슨 운동이냐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벼운 활동입니다. 운동만큼 효과적이지만 훨씬 쉽고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실천하는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딛고 선 자세에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약 20회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에게, 이게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의심스러우시죠? 하지만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우리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다리에 모여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뒤꿈치 들기는 이 펌프 기능을 활성화시켜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다리와 발의 부종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윤지호 할아버지는 75세의 연세에 늘 다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약을 복용해도 별다른 차도가 없었죠. 제가 이 간단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2주 후에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정말 신통방통하네요. 약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다리가 한결 가볍고 저린 증상도 많이 줄었어요. 두 번째. 식사 후 5분 집안 어슬렁거리기 100보입니다. 내 식사를 마치신 후 집안에서 아주 천천히 100걸음 정도만 걸어 보십시오.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방 안을 가볍게 거니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으로는 약 2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걷기가 왜 중요할까요? 식후 바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약 30%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때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인슐린의 효율이 높아져 혈당이 보다 빨리 안정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성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부드럽게 돌려주십시오. 이것 또한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5분 따뜻한 손으로 배 어루만지기입니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우신 후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0회 정도 문질러 주십시오. 약 1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따뜻한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변비 예방은 물론 체내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배출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또한 복부 마사지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며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한상철 어르신은 80세의 연세에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 어르신은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것 덕분인지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덕분에 평생 달고 살던 변비약도 이젠 끊었답니다. 네 번째. 하루 중 틈틈이 실천하는 길분 깊은 호흡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라디오를 들으실 때 또는 잠시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약 34초, 잠시 숨을 참았다가 약 12초, 입으로 더욱 천천히 내쉬는 약 56초,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만 반복해 보십시오. 12분이면 충분합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고지혈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깊은 호흡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감사한 일 떠올리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상태와 평화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에서 5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창밖으로 보인 맑은 하늘이 참 고마웠다. 오늘 점심에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를 들으니 참 좋았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와 같이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것들이라도 충분합니다. 1에서 2분이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심장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심장 박동 변화율, HRV, 이 더욱 건강하며 수면의 질 또한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간단한 5분 건강 루틴을 모두 합해도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약물만 꾸준히 복용한 환자분들보다 이 간단한 건강 루틴을 식단 조절과 함께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는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욱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혈압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러한 간단한 활동들이 약물 없이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활동들이 이토록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본래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바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활동은 현대 생활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충해주고 우리 몸의 자생력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단 10분에서 15분의 꾸준한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혈관 건강에는 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이 쉽고 간단한 건강 루틴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심장이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